정치현안과 취재 뒷이야기 풀어보는 바삭한 기자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분이죠. MBC 정치팀 정승혜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오늘 좀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2주 전에 정 기자가 출마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절대 안 나온다고 말했는데 틀려가지고. 지금 최근 분위기가 출마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고 뭐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말은 안 되잖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3년 내내 임기를 같이 했던 그 2인자가 무슨 명분으로 도대체 나오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워낙 우리가 그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들이 워낙 그게 말이 돼? 라는 이야기들이 워낙 다 현실화되니까 이것까지 이제 현실화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쉽사리 이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게 돼버렸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불출마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실 가능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근 행보를 보면 처음에는 난가 이랬다가 요즘에는 나야 나. 뭐 이런 듯한 느낌을 지금 뿜뿜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바사삭 시청자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3번 정도를 찾아갔다고 해요. 직접 찾아가서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삼고초려를 진짜 말 그대로 했는데 그분은 이제 추대는 가능하지만 내가 어떻게 경선에 뛰어드냐 갑자기. 그래서 경선 참여는 끝끝내 이제 거부를 하셨고 그래서 일단 경선 열차는 그대로 출발을 했는데 워낙 그때부터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도 약간 비판 여론들이 좀 있었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MBS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요일 조사 이후에 금요일쯤인가 조중동에서 사설을 통해서 보수지에서 오히려 이게 옳지 않다. 그 국정에 전념하고 불출마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좀 사그라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불을 계속 지피는 거예요. 땔감을 계속 주는군요. 땔감을 계속 줘가지고 뭐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도 하고 교회도 뭐 그렇게 가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명성교회 가셔가지고 부활절 예배도 참석하고 대선 후보급들이 주로 가던 교회에 꼭 집어서 가서 또 부활절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이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대권 행보에 그 국민이 원한다 행보 있잖아요. 국민이 원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 어디였나?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라는 곳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빨리 나와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참 프레스센터에서 하고 오늘이 국회네요. 오늘 국회에서 범시민 사회단체 연합이 또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 추대 방식으로 갈래가 한 3갈래 정도에서 추대하는 모양새가 지금 갖춰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제 국민 추대위에서도 한덕수 대행도 이거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도 교감이 있다는 뉘앙스의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그냥 한덕수 대행 혼자 이렇게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분위기는 교감하에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다 이렇게 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뭐 난 옛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계속 뭔가 빌미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은 보면 외곽단체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내에서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와요. 총리실 내에서? 총리실 내에 공보실장으로 계시는 분도 이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시고 뭐 쿠팡 홍보실도 있었다가 대통령 인수위도 갔다가 이런 약간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다 외곽단체들까지 뭐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우리가 뭐 한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모양새는 갖춰가니까 이게 교감 하에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인데 그럼 공직자 중립 위반 의무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제 결정을 빨리 좀 내려라라고 이제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하잖아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니까 모든 언론들이 사실 경선에는 뛰어들지 않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으니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통상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 말씀을 좀 전하면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책임감과 애국심 때문에 나오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책임감과 애국심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SBS 보도에 따르면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이성적으로 대단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 또 오늘자 중앙일보에서는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관세 협상을 매듭 짓고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이제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고 또 미국에서는 그 2+2 한미 재무통상장관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결과가 도출되는 걸 보고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들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대통령이 곧 선출이 되는데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중요한 통상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그게 본인의 뭔가 자산 내지 뭔가 본인의 성과로 후보로 나서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측이나 특히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분이 강하게 이걸 지적을 하시죠. 이걸 왜 그걸 최대의 정치적인 업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마지막 동아줄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 이재명으로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경제 전문가가 있어. 우리 경제 살릴 수 있어. 그리고 뭐 IMF에서 오늘인가 어젠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1%로 내려앉았잖아요. 1%포인트 석 달 전보다 내려앉았는데 주요국들 중에서는 가장 좀 낮은 수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경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낼 테니 우리를 좀 봐달라라는 그런 마지막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건 좀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나라를 팔아서 제2의 이완용이 되려는 거냐 뭐 그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국회가 결단을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원내대책회의 끝나고 노정명 원내대변인이 이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선행된 상태로 제안된 건 아니다라는 설명한 걸 보면 이게 지도부 차원에서 막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듯해 보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종의 압박 카드로 일단은 좀 꺼내든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압박 카드를 꺼내들긴 했는데 사실 이걸 재탄핵하는 것에 놓고는 정치적 실익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안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제발 재탄핵해라 그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 봐라 민주당이 저렇게 줄탄핵하고 결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또 탄핵을 하는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명분을 쌓아주는 거다. 쌓아주는 거니까 이게 빌드업이 되니까 그걸 아니까 쟤들 좋다는 걸 어떻게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고민은 굉장히 깊지만 실제로 재탄핵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냐. 쟤들한테 굳이 출마의 변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한덕수 변수 때문에 경선이 좀 김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네. 결국은 2대2 찬탄 반탄 구도인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까 이게 관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최대 변수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한덕수다라는 말이 이제 뭐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언론의 관심이 전부 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출마를 할 것이냐 하고 나서는 또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할 거냐 이른바 빅텐트론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게 실현화될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힘 경선은 관심이 사라지고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여기 부전승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니네가 이렇게 라운드별로 해봤자 위에서 이제 한덕수랑 만나는 그런 도토리 키재기 경선을 이제 거쳐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자들로서는 힘이 빠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또 이런 와중에도 이겨야 되니까 일단 내가 되면은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겠어라고 말하는 후보도 있고 아니 우리는 싫어라고 말하는 후보들도 있는데 일단
뭔가 그래도 표를 얻으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하는 쪽으로 좀 움직여야 표를 얻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그 4명 간에는 계산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언급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단일화의 긍정적인 후보 김문수 후보가 대표적이죠. 네.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네. 후보 캠프로 가서 뭐 단일화 뭐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이미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누가 최종 후보에 갈 거냐에 따라서 연동돼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후보는 가장 적극적이에요. 뭐 김덕수면 어떠냐. 그러니까 김문수의 김이랑 한덕수의 덕수를 해서 이런들 저런들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어떠냐. 그래서 굉장히 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정에 전념해달라.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기임을 빼는 해당 행위다.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하겠냐.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어제도 뭐 한대행을 출마시켜서 이재명과 단일화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나는 고려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 오히려 뭐 이준석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면 동문서답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금방 말씀드린 이런 안, 한, 홍 이 세 분이 된다면 내가 후보가 됐는데 왜 내가 이 국민의힘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랑 단일을 해야 되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단일화를 하려면 그래서 김문수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 어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김문수 캠프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그 한대행이 출마에 가장 적극적인 박수영 의원이 그래서 김문수 캠프에 손을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기 가 있지? 그랬는데 역시나 그 캠프 일보다는 권한 대행과의 그 단일화 얘기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일화가 후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당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4조인데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그러니까 당대표든 뭐 누가 있든지 간에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군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민주당 옛날에 노무현 후보 시절에 그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했을 때도 후보 교체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후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여서 만약에 홍준표, 뭐 한동훈 이런 후보들이 내가 왜 해야 돼라고 말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5월 4일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최종 후보 간보기 뭐 이렇게 계속 한다 그래도 어쨌든 결정을 5월 4일 전에는 사퇴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공직 시한 사퇴 시한이 5월 4일 일요일이고요. 그 중앙선관위에서 대선 후보 등록해야 되는 시한이 5월 11일입니다. 굉장히 이게 타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일에서 11일까지는 7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만약에 사퇴를 한다 할지라도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고 또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는 과정을 또 거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야지 국민의힘 후보로 5월 10일이나 11일 날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일간에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래서 자칫해가지고 단일화가 늦어지면 단일화는 하더라도 국힘 후보가 아니라 이 무소속 후보로 최악의 경우에는 출마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국민의힘 경선을 2차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2차 경선 투표율이 4월 29일이에요. 이게 가장 빠른 화요일이죠. 네. 네, 이게 가장 빠른 시한인데 근데 이때는 과반을 득표를 해야 돼요. 50%. 근데 이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과반을 넘는 후보가 있을지 만약에 안 나온다면 2인을 뽑아서 5월 3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 5월 3일 굉장히 늦어지는 시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김문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 뽑힌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3자 대결, 4자 대결을 대선 본선에서 치를 수 있게 되거든요. 이준석 후보도 나온다 그러고 뭐 새미래 혹시 이낙연 후보도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까지 무소속 4명이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결정이죠.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과반 득표가 본선 목표다. 이재명 후보 상대할 거다. 뭐 이런
지금 변을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는 지금 4명을 면면을 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가거나 뭐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가거나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는 가능은 한데 지금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김문수, 한동훈을 찍었습니다. 돈을 거신다면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저도 김문수, 한동훈이 같은데요. 아, 너무 돈이 걸리니까. 정확하게 해서 돈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다. 네.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나오면 만약 결선에 최종 2인이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까요? 네. 왜냐하면 다 몰아주기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50% 뭐 여론조사 50%라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당원 투표 한 70-80% 넣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지금 근데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2자나 3자 대결을 넣었을 때 그 지지율이 다른 후보랑 비교해서 빠져요. 그게 국힘 지지층이 한동훈 후보를 안 찍어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이제 당심이 그만큼 약한 거기 때문에 최종으로 만약에 김문수나 홍준표랑 한동훈 후보가 붙는다면 이길 확률은 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행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고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물론 안철수 후보가 오늘 SNS에 우리 사과하자 이러면서 다른 경쟁자들에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으로 보면 이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지가 좀 쉽지 않은 상황 같아 보이거든요. 네. 경선이 끝나기 전이라고 시한을 정했더라고요. 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 경선이 끝나기 전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명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뭐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올 때도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걸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5월 3일, 4일 이때쯤인데 이 이야기들은 사실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 굳이 우리가 들어줘야 할 뭐 그런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기 힘든 조건을 스스로 내걸었다는 거는 탈당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탈당의 명분을 쌓기 위한 거다.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탈당을 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은데 여러 가지 예상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본인도 무소속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 무소속 대선 출마 가능성.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이요? 네.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입당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무소속으로 한동안 있는다는데 사실 3번 가능성은 그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혼자 있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2가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선언했어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무소속도 출마가 너무 많아지면은 김상욱 의원으로서는 또 그 가능성을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기도 하고 탈당은 하여간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 후의 행보는 한 2가지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방안이 지금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스텔스 모드 전략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언론이나 유권자와 직접 접촉할 기회는 줄이고 국민의힘 네거티브에도 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종의 부자 몸조심하고 있다. 부자 몸조심. 네,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 탄핵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50% 넘는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굳이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하기보다는 이걸 유지만 하자라는 전략인데 이건 8년 전 탄핵 전국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토론회 이외에는 응하지를 않았어요. 굳이 이걸 더 해가지고 스크래치가 나는 것보다는 유지만 하자라는 전략인데 사실 지금 대선을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550만 표, 530만 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언제 때냐면 2007년 그 17대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시에 48.67%를 득표를 했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6%를 득표를 했어요. 더블 스코어인데 사실 그러네요. 거기다가 무소속 그 이회창 후보
5%까지 더한다면 거의 보수가 65%를 가져갔거든요. 이때만큼 이제 투표에서 격차가 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뭐 원치 않는 질문까지도 답해야 되는 기성 언론들에게 나갈 이유가 있겠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 물으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코멘트에 대해서 나도 노코멘트 하겠다. 별로 체급을 키워주고 싶지 않다. 관심이 없다. 이런 모드들 그것도 하나의 스텔스 전략의 일종의 스텔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사실 경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이재명이잖아요. 그 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다른 모든 뭐 정책 같은 이야기도 안 나고 이재명 나오면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지만 일체 대응을 안 하는 건 굳이 키워주지 않겠다. 그런 네거티브 전략에는 안 말려드는 게 최고기 때문에 아마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처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나왔던 것도 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우호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길게 그래서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걸 주력을 하고 있지 굳이 나가서 안 하고 싶은 말 또 이상한 네거티브 얘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쓸데없는 말에 나는 하지 않겠다.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갑제, 정규제 네. 그 보수 농객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장관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시겠다. 뭐 이런 변을 보이기도 했어요.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 놓고 뭐 매버드급 싱크탱크다. 네. 또 혹자들은 뭐 예비 내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더라고요. 어때요, 핵심이? 핵심은 성남 경기 라인,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속 호흡을 같이 맞춰왔던 이른바 3인방입니다. 정진상 당대표 전 정무조정실장, 김지호 부실장, 그리고 김현지 보좌관 이 3명이고요. 네. 플러스 2를 하자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강유연 더민주 상임고문 이 분들 한 5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싱크탱크는 사람이 너무 몰려와서 사실 2주인가 3주 전에 이미 문을 닫았대요. 아 너무 우리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줄 자리도 없다.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고 사실 차기 내각을 뭐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국무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성호 의원이나 뭐 이광재 의원, 그 윤호중 의원 이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에는 김현종 아까 얘기했던 통상부에서 본부장 또 이현주 의원의 얘기도 들리고 또 차기 차기 당대표군요. 차기 당대표에는 김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이 얘기도 나오고 차기 국회의장에게는 뭐 김태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명단들이 수권을 위한 준비를 뭐 차곡차곡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굳이 이제 뭐 걸어오는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실속을 이제 다져 나가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에도 보면 약간 본선을 생각하는 공약들이 차근차근 이제 좀 준비하고 네. 있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또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벌써부터 이재명표 개헌 구상에 대한 보도도 나왔어요. 네, 이게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게 기획재정부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획재정부는 2008년에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때 합치면서 그 재정과 예산을 합천 아주 그때는 매버드급 부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명박 정부 때죠. 네,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쥐고 있으면 모든 부처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가려면 안 그래도 강력한 기재부가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 집중된 권한을 나누겠다는 건데 또 이건 민주당과의 그동안 좀 약간 악역사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게 민주당에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에 항상 이렇게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건 또 헌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헌법 57조에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회는 예산 심의하고 삭감할 수 있는데 증액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이재명 표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내기라도 하면은 건건이 반대를 해왔는데 아예 이걸 개헌을 해서 증액까지 가능하도록 57조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심하죠. 우리가 뭐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안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위한 개헌은 하냐 이렇게 신동욱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